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작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 편향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은회장으로 내정된 홍기택 회장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한 법률에 있어서 대주동태특특권 심사를 규계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하는 데 참여를 해서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홍기택 산은회장이 2002년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삼성카드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대주동태특권 심사가 확대되는 소위 여전 회사인 삼성카드의 사회이사로 지금 8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규제개혁위원 중에서 김경수 위원은 산업은행 사회이사, 김태준 위원은 역시 산업은행 사회이사, 노명선 위원도 동아철강 대하타이어 사회이사, 사공진 교수도 삼성전기 사회이사, 조원철 교수도 성지건설 사회이사, 백윤기 교수 삼성물산 사회이사, 홍은주 위원도 외환은행 사회이사. 이렇게 사회이사로 거의 억대에 가까운 보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민간위원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 편향이 아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정훈 시장님? 예, 우선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문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기택 아니,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특정 기업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분이, 이게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건 포괄적으로 입법의 규제사항을 검토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도 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규제개혁위원 민간이 16분이 계신데요. 우리 규정에 따라서 이제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그전에 이제 위원을 뽑을 적에 규정에 따라 좀 충실히 뽑았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사회이사 문제까지는 저희가 미처 좀 못 본 점이 있다는. 점검에서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 분이 규제개혁위원으로 일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까지는 지금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고요. 아니, 본인이 사회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심사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그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사회이사에 있는 회사라면 그거에 이제 컨플릭 오브 인터레스트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 지금 규제위원들이 개별 안건에서 어떻게 의사결정했는지 저희가 8년씩이나 사회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해상충이라는 건 꼭 불법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그럴 소지가 있으면 제척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사회 이해상충 제도로 발전해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을 올리기 위해서요,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제 지적이 타당한지 여부만 말씀을. 아니, 그거를 이렇게 이리저리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지금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를 공감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 부교수, 변호사, 회계사 자격이 돼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사회이사와의 관련성 문제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잠깐만요. 일단 지금 현재 규계위원들의 사회이사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를 하는데, 또 하나 보세요. 조세 심판원의 비상민 심판관이 있는데, 그 심판관 중에서 김용직 심판관은 법무부는 KCL 대표고, 박정우 심판관은 산동과 안진회계법인에 근무한 적이 있고, 서정호 심판관도 법무법인 세종에 근무한 적이 있고, 윤태화 심판관도 안건회계법인에 있었고요. 최경수 지금 심판관도 3일회계법인에 고문에 있고, 황경남, 민홍기 두 사람은 지금 변호사로 지킵니다. 근데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나마도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세심판원에는 그것도 없어요. 한쪽에서 조세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법인은?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회계법인이나 로펌에 관여돼 있는 분이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심판관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조세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우선 전직에 로펌에 있다는 것까지 하는 건 제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직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재척 사유가 된다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규정에 상관없이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한만수 후보자가 이대 교수이지만, 과거 5년 전, 6년 전에 23년 동안 김앤장에 근무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러저러한 사유가 지금 문제가 돼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직만이 아니고 과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해상충의 범위를 그렇게 넓게 봐서, 더군다나 이런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회피제도도 지금 조세심판원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건 문제 아닌가요? 한만수 공정위 전 후보자하고 비교하시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비상임 심판관의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전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안이 재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비상임 심판관 되는 문제는 저희가 한번 아까 그 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전체 지금 비상임 심판관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걸 어떻게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사립학교법도 사립학교 등도 이 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넣자고 하는 안들이 규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 당시에 민간인 15명 중에서 8분이 사립학교의 교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상충의 관점에서 보면 심사 회피를 했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취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 우리 규제위원들이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 교수 중에 당연히 사립대학 교수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저희가 지금 각 부처로부터도 이 규제위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쪽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취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제도적으로 또 운영을 면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지금 질문할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지연시키시면 좀 곤란하고 보충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